안녕하세요. 트림블의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테클라 소프트웨어 2019 버전에 대한 소개고요. 이걸 먼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2019 버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개선되고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들 중에 실무자들, 사용자들이 썼으면 좋은 아이템 한 10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탑 10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그중 첫 번째는 모델 타입에 있는 프로젝트 레이아웃 개선이라는 기능입니다. 제가 데모랑 PT랑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화면 전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프로젝트 레이아웃 개선에 대한 기술이고요. 좌측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8i 버전에서 없던 2019 버전의 기능은 일반적인 창고 객체인 호와 그 다음에 폴리 커브, 그 다음에 옵셋을 포함한 복사라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리드 옵션이 이전 버전에 있던 방사형 그리드, 레디알 그리드가 직선으로 표현됐던 부분이 이제 2019 버전에서는 실제 원과 같은 형태로 그리드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보면 이런 다양한 형태, 호와 그 다음에 커브, 일반적인 방사형 그리드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시연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 테클라 스트럭처스 2019 버전이고요. 2019 버전에서는 일단 첫 번째 UI적 기능 중에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가독성이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명령어를 자세히 보면 해당되는 명령어가 조금 더 가시성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레이아웃에 있는 기능, 창고 객체에서 호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호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 생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3가지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직접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원점을 클릭하고 반경을 입력한 후에 각도를 인풋하게 되면 해당되는 창고 선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폴리 커브. 원래는 두 점을 잇는 직선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원하는 타입으로 폴리 라인을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폴리커브를 한번 더 써볼 거고요. 폴리커브 옵션 중에 탄젠트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옵션을 클릭을 해서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다섯 점. 자, 이런 형태의 창고 라인을 생성할 수 있었고요. 이전 버전에는 그냥 원을 다 표현해야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라인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참고 객체에 대한 라인이 실선으로 보이시는 거 보이세요? 속성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라인 타입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컬러 역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옵셋 기능을 활용해서 해당되는 라인을 이렇게 옵셋 기능으로 복사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드 부분은 방사형 그리드 클릭을 해서 명령어를 실행시키게 되면 기존에 직선으로 표현됐던 라인이 원형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리드 역시 수정된 게 뭐가 있냐면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그리드 색상도 여기에서 바로 수정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레이아웃 개선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복잡한 플레이트 작업을 할 수 있는 독립형 벤트 플레이트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네 형태, 파이프 코네 형태를 테클라 객체에서 직접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생성되어 있는 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개 도면을 생성할 수 있으며 NC 파일에서 절곡선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직접 제가 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령어는 철골 부분에 플레이트 하위 항목에 독립형 벤트 플레이트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점을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반경값을 인풋하고 각도값도 역시 인풋하고요. 그 다음에는 높이값 1000 정도 인풋한 후에 표현되는 반경값을 다시 한번 인풋하고 휠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형태의 독립형 벤트 플레이트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객체를 복사해서 3개만 더 카피를 해볼게요. 이렇게 카피를 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독립형 벤트 플레이트를 원점 그 다음에 반경값, 각도값, 높이값은 2000 정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되는 옵션도 얘는 1000 정도 조정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독립형 벤트 플레이트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해당 객체도 역시 제가 복사를 해서 회전을 해서 용접 부위가 겹치지 않도록 잠깐 이렇게 한번 회전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생성되는 이 독립형 벤트 플레이트를 이제 도면화 시킬 거예요. 전개도가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독립형 벤트 플레이트를 전개한 도면이에요. 전개한 도면에서는 절곡선에 대한 라인과 R값, 반경에 대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향상된 모델 레이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거는 진짜 사용자 피드백에 의해서 업그레이드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원래 그리드가 아니라 부재 레이블은 무조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됐던 부분을 사용자 피드백에 의해서 우측의 그림처럼 선택된 것 또는 선택된 메인 부재 등으로 바로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바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체크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표시 옵션에서 고급 탭으로 가서 선택된 어셈블리의 마크를 저희가 확인해 볼 거고요. 객체를 선택하면 확인이 안 눌러졌네요.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된 객체의 레이블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레이블 옵션은 어셈블리 상태에서도 선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셈블리 상태에서도 많은 어셈블리 객체가 있더라도 해당되는 객체의 어셈블리 마크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버전에서는 무조건 디스플레이 됐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였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운딩 스텝 테이퍼링, 주로 철근에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철근에서 테클라 스트럭처스가 너무 정확한 데이터를 표현하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계산해서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철근 길이가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소수점 이하 자리 길이도 디스플레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9 버전에서는 올림, 반올림, 내림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단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자, 이 명령어는
철근 집합 재생성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철근 길이를 재산정하는 명령어를 실행해 주셔야 하고요. 직접 한번 이것도 데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에는 현재 철근이 빠져 있고요. 확인시켜 드리고, 자, 철근이 없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명령어에 평면 철근을 제가 생성해 보겠습니다. 철근을 생성했을 때 철근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보여지는 길이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철근 길이 값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을 활성화를 하고요. 자, 철근 집합의 옵션을 바꿔서 확인한 후에 철근 집합 재생성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철근의 길이 값을 수정합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내림된 철근 길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프닝 자동 인식 부분 철근입니다. 이 철근 부분이고요. 이 기능에서는 이전 버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프닝 구간, 원형이라든지 사각형의 오프닝 구간이 있을 때 철근 배근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 혹시 엔지니어링 파트의 강동수 부장님, 이전 버전에서는 이 오프닝 구간의 철근 배근이랑 원형 어떻게 배근을 하셨나요? 네, 당황스러운데요. 일단은 먼저 철근을 오프닝 구간에 넣으려면요, 일단 철근을 넣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요. 네, 먼저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부재를 먼저 선택하고요. 부재에 대한 형상을 정의하고요. 물론 철근에 대한 속성도 정의하고요. 그런 다음에 구간을 설정해 줍니다. 물론 오프닝이 직전에 형상이 달라지는 구간 전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형상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부재를 클릭하고요. 철근의 형상 정보를 다시 입력하고요. 구간을 또 설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철근을 넣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구간에 또 생기잖아요. 오프닝이 있었으면 또 나머지 구간이 있으니까 똑같은 반복 작업을 해주는데, 지금 이제 슬라브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X철근만 한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X축 상부근, X축 하부근, Y축 상부근, Y축 하부근,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거는 생각보다 조금 어렵네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을 2019 버전에서는 정확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프닝 구간에 있는 사각형 오프닝이랑 원형의 오프닝에 대해서 철근 집합 명령을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오프닝을 인식해서 철근을 배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되죠. 그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미리 철근의 오프닝을 넣기 위해서 사각형 형태랑 원형의 형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가 철근 배근을 할 거고요. 명령어 역시 아까 철근 배근 넣었던 같은 명령어 평면 철근 배근 생성을 사용할 거고요. 양축에 생성할 것이며 객체를 클릭하게 되면 생성되고 하부에도 생성을 했습니다. 철근 배근이 상하부 배근된 것을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오프닝 구간 역시 오프닝 되어 있던 부분에 피복 두께를 유지하면서 원형과 사각형에 대한 철근 배근을 나눠서 자동으로 배근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해결돼요. 좋지 않나요? 별론가요? 나중에 피드백 받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이제 도면으로 넘어갈 거고요. 도면에는 과연 어떤 게 바뀌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면의 이전 이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 도면은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었냐, 리비전이 되면서 어떤 객체가 추가되고 치수가 변경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스냅샷이랑 중첩이란 기능을 사용해서 삭제된 도면도 물론 확인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 해당되는 리비전 되기 전의 모델과 비교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전 도면으로도 다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로 하게 되면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계속 데모로 보여드릴 거예요. 도면은 네, 흰색이 잘 보이실 것 같네요. 흰색 도면으로 보시고 문서 관리자에 보면 도면 버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도면 이력에 대한 리스트가 나타나 있고요. 해당되는 리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 도면에서는 그리드 디테일 D에는 치수가 없는 거고 현재 도면에서는 치수가 역시 없네요. 있는 걸 찾아야 되겠네요. 네, 이전 도면에서는 치수가 있었는데 현재 도면에 치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전 도면으로 이렇게 복원해주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도면의 이력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냅샷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이걸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능에 보면 모델에서도 중첩할 수도 있고 도면에서도 중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델에서 한번 중첩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면을 모델에 있는 객체와 연결시켜서 3D 뷰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의 버전 이력 관리를 하면서 이전 도면을 복원할 수도 있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선택한 소스에서 복사. 이거는 무슨 기능이냐면 기본 도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기본 도면에 있는 비슷한 영역과 객체에 대해서 스마트 카피라는 기능을 통해서 도면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치수, 마크, 그 다음에 부재 표시, 선 작업 등을 표현해낼 수가 있고요. 반복되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선택된 마크만 복제를 해서 다른 객체로 가져가게 되면 해당 마크 스타일로 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치수 역시 선택을 해서 복제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객체의 다른 치수에 대한 데이터까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스타일을 복제해서 비슷한 사이즈가 조금 다른 푸팅에 복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방에 사이즈가 다른 데이터까지 인풋해서 복제가 됩니다. 단일 객체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객체까지 이렇게 같이 스마트 카피가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있는 객체들도 한 번에 스마트 카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에 미리 샘플로 철골에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 섹션을 제가 미리 뽑아놨어요. 자, 이런 것 중에서 치수와 마크 등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미리 객체를 이만큼 선택해서 명령어 실행해서 객체만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카피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0에 대한 엣지 디스턴스 100, 그 다음에 115라는 엣지 디스턴스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스마트 카피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작업을 통해서 기본 도면을 에디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덟 번째 기능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이냐면 도면 드래그 앤 드랍이는 기능인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치수, 마크, 뷰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여지는데 혹시 이해되시나요? 전 처음 봤을 때 잘 몰랐어요. 뭐지? 뭐 하는 거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기능은 뭐냐면 저희가 마우스를 사용할 때 왼손 검지와 오른손 중지를 많이 쓰게 돼요. 또는 왼손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왼손 검지를 사용해서 마크를 선택을 하고요. 마크를 이동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른손 검지의 액션은 2번을 했어요.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더 움직여서 사용했습니다. 자, 이거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도면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2번 썼던 오른손 검지의 액션을 한 번에 씁니다. 와닿지 않죠, 그죠?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수치로 따져봅니다. 수치. 전체 2번 중에 2번을 한 번으로 바꿨어요. 그럼 걔는 50%라는 수치예요. 그렇죠? 이 오른손 검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오른손 검지는 코도 파고 귀도 우비고 머리도 긁어요, 그죠? 이 오른손 검지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데 이 손가락 어디선가 본 손가락처럼 안 보이세요? 제 손 보시면 이 오른손 검지의 중요성, 이 오른손 검지가 종교적인 성향은 없습니다. 네, 재미를 위해서 넣었을 뿐이고요. 이 오른손 검지는 천지창조라는 벽화에 있는 아담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처음 썼던 손가락이 오른손 검지예요. 이 오른손 검지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검지에 2번 쓸 거를 한 번에 써준다. 효율을 50%로 줄여준다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 오른손 검지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대두시켜 드리고, 혹시 오늘 행사 끝나고 가실 때 술 한잔 하실 때 건배사 하시죠? 이 오른손 검지를 위해서. 재미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째, 도면 내용 관리자예요. 이거는 모델 데이터 정보를 도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카테고리 설정, 열애 설정, 그다음에 객체 마크에 대한 선택도 가능해지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면 검토용으로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도면 내용 관리자를 클릭해서 표시를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기본 도면에는 총 어셈블리가 7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7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도면에서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도면과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크가 없는 객체가 3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 객체를 선택해서 마크를 추가하게 되면 누락된 그런 부분에 대한 마크를 표현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객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필드에 대한 데이터, UDA 필드라든지 길에 대한 필드,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추가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마크가 없던 부분이 마크가 추가된 항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걸로 도면 누락 방지에 검토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확장 프로그램 추가된 기능을 제가 딱 한 가지만 넣었어요. 자, 이거는 비주얼라이저라고 렌더링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있는 테클라 스트럭처의 렌더링은 물론 다이렉트X 렌더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고퀄리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림 파일처럼 이런 렌더링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도 포함해서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K식 모델로 제가 렌더링 효과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자, 객체를 선택해서 선택된 객체만 비주얼라이저를 하겠습니다. 보통 렌더링 되는 속도가 엄청 느리죠, 그죠? 근데 렌더링이 다 됐네요. 아우, 눈부셔. 네, 이런 렌더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비주얼라이저는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샘플이고요. 제가 조금 더 큰 샘플을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새로운 모델 열어서 렌더링 테스트를 보여드릴 거고요. 어떤 거냐면 시계 초시계 한번 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열 모델은 아파트 6개 동이 포함된 이런 모델입니다. 이거를 렌더링까지 포함되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콘크리트 모델이고요. 콘크리트 아파트 7개 동이 있는 모델을 여는데 이런 화면이 뜰 때마다 제가 제일 불안한, 데모를 할 때마다 불안한, 빨리 열려야 되는데 응답 없음이 뜨면 저는 거의 죽죠. 빨리 뜨기를 바랍니다. 이 정막. 자, 이 초록색 바도 굉장히 불안해요. 가다가 멈출까, 안 멈출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해당 모델을 열어서 렌더링 효과된 화면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계속. 아파트 7개 동이 있는 콘크리트 모델이고요. 콘크리트 모델에서 전체적인 비주얼라이저 렌더링 효과를 입히게 되면 자, 이렇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렌더링된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까지 포함해서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비주얼라이저는 지금 그렇게 많은 다른 소프트웨어처럼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캡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분 안에 모델을 열어서 이런 렌더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비주얼라이저까지 보여드렸고요. 요약을 하게 되면 이런 10가지 정도를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혹시 뭐 더 보고 싶거나 직접 핸들링하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엔지니어랑 세일즈팀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